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구독자님들 덕분에,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님들 덕분에 포기를 못하고 그래도 꾸역꾸역 영상을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하늘이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묵묵히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저도 계속 열심히 어떻게든 감사합니다. DJ님도 감사합니다. 자, 사고 후에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NK나노님 항상 감사합니다. 특히 포커스어님 진짜 항상 이게 너무 자,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제가 사이버 트럭을 아직 FSD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그래도 가끔 이렇게 몰고 나가면 특히 샌프란시스코나 관광지로 가면은 꽤 차가 많이 팔렸음에도 사람들의 시선은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저리 가랄 정도로 시선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차값을 좀 비싸게 주고 샀지만 값어치는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한 며칠 잠깐 나간 날? 그 날짜 합치면 그쵸. 기간은 긴데, 날짜는 별로 안 되는데, 제 차랑 제 얼굴이 아마 사진 찍힌 게 1000장도 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딱 보면은 이제 구분이 되는 게 이 동네 분이면은 별 관심이 없는데, 이제 관광객분들은 또 여전히 사이버 트럭에 큰 관심을 가져줘서 제 유튜브 채널보다도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그런 또 계속 셀럽의 느낌을 받게 해줘서 참 신기한 차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이렇게 뉴스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뒷좌석에도 제가 이 차폭이 워낙 넓어서요. 앞좌석은 모델 X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죠. 좀 더 높고 위에 개방감은 조금 줄어도 옆이 워낙 넓다 보니까 더 넓게 넓어지는데 뒤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좌석이 뒤로 젖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트럭이죠. 그래서 뒷좌석은 살짝 뒷좌석만 보면 모델 X에 전에 제가 박살내기 가슴이 아픈 그 차가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사이버 트럭을 이렇게 자주 몰고 나가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FSD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 때는 FSD까지 다 샀죠. 돈 주고. 근데 FSD가 아직도 안 됩니다. 좀 안타깝죠. 근데 트레이닝 하느라 이게 오래 걸리고, 약간 차라는 관점을 좀 전자기기에 가깝다면 당연한 건데, 또 차라는 생각이 들면 트럭이니까 좀 아쉬움이 남죠. 그래서 빨리 업데이트가 되길 바라겠고요. 근데 불변의 진리인 게 AI는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요. 하드웨어는 최신일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걸 갖고 일렉트릭이 좀 비판적으로 이렇게 기사도 쓰는데, 이제 하드웨어 3는 이제 리밋에 다다른 거 아니냐라는 걸 일론 머스크가 사인을 줬다는데, 사실 일론 머스크는 그 전부터 하드웨어 4가 하드웨어 3보다 더 성능이 좋다라는 거를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드웨어 3만으로도 풀 셀프 드라이빙을 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트윗을 X죠. X 봐보면 퍼포먼스가 하드웨어 3가 떨어지더라도 이런 좀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파라미터지만 조금 더 코드를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은 하드웨어 3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타이틀을 참 비판적으로 뽑긴 하네요. 근데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냥 가장 많이 팔려야 되고, 여기 모델 Y에 하드웨어 4가 제일 빨리 업데이트가 되고 제일 성능이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니실래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FSD가 현재 업데이트가 돼 있는 모델 S를 어떻게든 더 타려고 하고, 그 역체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모델 S의 FSD 때문에 참 완벽하진 않지만 너무 보조를 잘해주기 때문에 사고가 났음에도 계속 쓰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10년 뒤, 20년 뒤에는 그냥 저가용 차지만 소프트웨어가 뭐가 깔렸냐,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하드웨어가 어떤 버전이냐가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게 여실히 제가 미리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언제 올지는 제가 맞출 수 없으나 무조건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있어서 테슬라가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또 새롭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휴머노이드 로봇까지요. 뭐 부가적으로 테슬라가 아웃오브박스로 생산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미 어닝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새롭게 시도하니까 제가 내연기관의 비판적인 자세는 자꾸 있는 거에서 쥐어짜서 돈을 벌려고 하고 좀 뭔가 새로운 느낌, 물론 이제 너무 과대 광고, 과장으로도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나 그래도 그런 걸 하는 것에 조금 더 여전히 무게를 제가 두다 보니까 여전히 테슬라를 응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시각이 뭐냐면 데이터가 무궁무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고급의 잘 태깅된 라벨링된 데이터가 고갈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토 라벨링도 있고 그런 거 있지 않냐. 그런 synthetic data, 그러니까 AI가 도와줘서 그냥 사람 일을 도와주는 거지. 이런 논문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라벨링이나 아니면 생성된 데이터, 특히 이런 거에 또 엔비디아가 요즘 워낙 핫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 되면 기존의 후발주자들도 좋아질 거라 그러는데 그게 제가 누누이 계속 얘기하는 게 아직까지 한 10년 트렌드는 이 업계에 제가 정말 운이 좋게 이렇게 탑 클래스 분과도 밥을 먹게 되고 이런 영광의 자리에 또 잠깐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이런 얘기를 이제 귀동냥으로 들어보면은 완벽히 이런 생성된 데이터만 의존하게 되는 거는 정말 그 AI가 한대로 트레이닝 모델이 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느낌이지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좀 도와주는 거지 여전히 라벨링 되고 어노테이션 하는 게 사람 손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중간부터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짜고 있는 기업만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막 생성되는 데이터는 그렇게 모델링하는데 크게 그래도 없는 데이터보다 월등히 낫지만 너무 극단적으로는 판단하지 않으시길. 그렇지만 이 양질의 데이터를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사람 손이 들어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테슬라는 아까 말한 신세릭 데이터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주행 데이터가 여러 운영자들로부터 얻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도 있고 그러니까 모델을 계속 개선시킬 수도 있으면서 AI 진심이다 보니까 이 데이터 부족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덜 영향받는 기업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생활 보호다 이런 것들 때문에 데이터 리스트릭션도 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데이터가 더 귀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자체 생산하고 그거를 잘 가공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값어치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텐데 빅테크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죠. 뭐 아이폰의 생태계라든지 구글 안드로이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는 데이터들 알게 모르게 뭐 안 한다고 하나 뭐 어떻게든 직간접적으로 구글이 어떻게든 할 겁니다. 메타도 그렇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러니까 빅테크는 이미 이거를 알게 모르게 법도 이제 좀 살살 이제 피해가면서 근데 자동차 업계에서 실제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꾸린 회사가 얘 하나입니다.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요, 자기들의 주행 데이터를 말도 안 되게 지금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잘 가공할 줄도 모르다 보니까 헐값에 넘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미래에 가면 갈수록 이런 것에 대한 값어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한 요건들 아까 말한 사생활이라든지 계속 이런 걸로 유럽도 법을 때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텐데 자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게 이런 거를 갖추는 게 미래 AI 트레이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데 자율주행에 있어서 이걸 다 하고 있는 게
아니, 테슬라밖에 없더라. 아, 제가 너무 테슬라 바이오스 됐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다 잘해야 된다라는 또 변수가 있긴 한데 근데 지금 테슬라는 이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판 모델 Y의 하드웨어 4가 되는 게 이건 요즘 뭐 거의 뭐 불변의 진리. 그렇지만 이걸 이제 통해서 지금 보면은 기사들 보면 옛날 모델들도 이제 FSD 12.3을 진짜 옛날 모델 S, 모델 X 2018년 19년에도 넣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요 시간이 걸릴 뿐 다 해주긴 합니다. 그래서 참 테슬라한테 고맙죠. 옛날에 산 차도 자율주행에 있어서 관리를 해준다는 명. 그냥 즉각 안 해주는 게 저는 사이버 트럭도 비싸게 주고 샀는데 하드웨어 4인데다가 진짜 최신형 모델인데 조금 늦어서 그게 조금 아쉽다. 사람 욕심이 끝도 한도 없지 않습니까? 편하게 쓰고 싶고 그래서 그렇지 더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이거 해주는 회사가 얘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올드한 모델들도 계속 업데이트 해주는 회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느리더라도. 그래서 항상 차악을 고른다. 그래서 미래적인 전망으로 봐도 참 이 회사가 참 밝긴 밝구나 또 있고 사이버 트럭이 안 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빨리 받으면 또 사이버 트럭 리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FSD가 없어도 멀리 가는 게 문제지. 이 핸들링, 스티어링 휠의 이게 F1 진짜 드라이버 같은 만지는 조작감은 다시 한번 봐도 이 차가 최고입니다, 진짜. 이런 걸 트럭에 구현할 생각을 하다니 진짜 대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서도 의심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는 펜타건, 미국 국방부, US 아미도 전기차에 대해서 꽤 진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보통 그런 펜타곤이나 그러니까 국방부의 주요 벤더는 뭐 레이시언 아니면 노스만드롭 아니면 로키드 마틴 이런 군수 회사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빅텍 그룹에도 이런 군 사업에 있어서는 빅텍도 돈을 많이 받습니다. 컨트랙터로. 그 AI 트레이닝 때문인 거죠. 아니면 데이터 어널리시스, 아니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아니면은 여기 또 팔런티어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스타트업들도 있고 거기에 돈을 엄청 쏟아붓고 있죠. 그리고 요거 관련돼서도 그러니까 AI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통합형 시스템 이런 거를 지금 데이터 어널리시스뿐만 아니라 탱크라든지 군용차라든지 여기서 전기차까지 이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런 벤더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 군에서는 이런 AI나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걸 하드웨어 쪽으로도 연결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큰 흐름을 다 하고 있는 게 이게 기업이 잘 안 보이죠. 테슬라 말고는.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 그리고 전쟁 특히 필수에 있어서도 전기차가 이제는 중요 화두로 들어와 있고 전동화를 한다는 겁니다. US 아미조차도. 그러니까 이미 미군이 이게 한다는 얘기는 전기차가 그래도 한 축으로 잡았다라는 건 확실하다라는 거죠. 이게 배터리만 어떻게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environmental friendly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tactical vehicle에 있어서 전시에 아니 내가 죽고 사는 게 중요하지 무슨 환경 문제가 그래서 이건 잘 받아들여지진 않았는데요. 근데 non tactical이라든지 그냥 군 내부에서 돌아다니는 차라든지 아니면 전쟁 지역이 아닌 데서 이제 수송이라든지 보급 쪽에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볼 만하죠. 근데 군에서도 더 이렇게 보고 있는 거는 퍼포먼스라든지 조용함 그리고 로지스틱 풋프린트 그러니까 배터리만 어떻게 하면은 확실히 군에서도 그건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기차를 특히 테슬라만 몰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전기차는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정비할 게 없고요. 오일을 갈아야 되나요?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세이브 되는 게 사람들이 그 오일 가는 돈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미국은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요즘 오일 가는 비용은 좀 잘 몰랐는데 간만에 친구한테 들으니까 가격이 뭐 살인 정말 그렇게 많이 오른 줄 몰랐습니다. 특히 비싼 독일 차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뜯기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군에서도 그런 부분들 그리고 관리
이런 게 확실히 이점이 있다라는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는 고액 연봉자들이 시간이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덜 신경 써도 된다라는 점이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소스의 다양화. 저는 당연히 그러니까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당장 연료를 빨리 넣고 충전이라는 큰 문제가 있지만 근데 사실 옛날 역사 때부터 보면은 보급이라는 거는 거기 전쟁터에서 직접 하는 보급이 최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힘들어서 다 보급을 받는 거지. 만약 전기로 하면은 급할 시에 전기라는 거는 전 세계 어디든 물론 규격이라는 게 당연히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범용적으로 급하면 갖다 쓸 수 있는 전기는 어디든지 있는 거고 심지어는 솔라 패널 무게도 점점 가벼워지는데 그러니까 마이크로 그리드, 마이크로 플랜트 같은 경우를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에서 전기를 생산한다라든지 왜냐하면 디젤로 돌려서 제가 알기로는 전기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연료 나른다든지 연료를 대량으로 나르게 되면 폭발 위험도 커지고 그러니까 그러거나 배터리가 터질 확률이나 어, 비슷하게 보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배터리 부분만 제외하면 아까 메인테넌스라든지 그리고 전동화가 돼야지 자율주행이라든지 훨씬 더 중앙 집권하기가 데이터 관리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에너지 소스 중에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다양한 에너지 소스를 군에서는 고려를 해야지 어, 전시에 더 유리한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진짜로 미국 국방부도 이걸 심각하게 고려를 한다. AI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에너지 소스 혹은 더 미래의 소스. 여기는 뭐 돈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런 거를 더 쉽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흐름이 어, 그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군이 아예 마음을 먹고 전기 자동차를 어느 정도 확대할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그러니까 어떤 큰 흐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의 뒷받침을 하고 싶어서 이 근거를 이게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게 쉽게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리니어하게 올라가겠습니까?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지금 군에서도 신경 쓸 정도니까 뭐 이런 조그만한 기사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테슬라에서 전기 뽑아 쓴다라든지 자기 집 전기 공급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게 그냥 소소하게 나오는 뉴스일 수 있지만 실제 전시에서도 충분히 유용하고 스타링크라든지 이미 일론 머스크는 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여담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뭐 배터리 터진다 그런 위험을 만 생각해서 절대 전쟁이나 이런 데 쓰이지 않을 것 같지만 미군은 심각하게 쓰고 있다. 메인테넌스라든지 조용함, 퍼포먼스 그리고 현지에서 에너지를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이지. 그리고 추후 이런 데이터를 중앙으로 이제 유니파이드 시스템을 고려하게 되면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전기차에 유리한 조건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했던 게 아예 근거가 없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한 축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요 리스트에 테슬라도 끼기를 한번 기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Acento tiene colombiano, ecuatoriano, pues, no sé.